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사회초년생 약 6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여파로 신용 불량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유예되었던 학자금 상환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24일 신용평가사 트랜스유니온 자료를 인용해 현재 약 600만 명의 연방학자금 대출자가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세금 환급이나 연방복지 혜택이 제한되고 임금의 최대 15%가 강제 공제될 수 있어 실질적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주됩니다. 특히 트랜스유니온은 이 가운데 약 200만 명이 7월 중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초 추산한 120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어 9월에도 각각 100만 명과 200만 명이 추가로 연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까지 대출자들에게 12개월간 유예 기간을 제공해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상환 재개에 부담을 느끼는 차용자들이 대거 연체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랜스유니온에 따르면 연체자 중 지난 4월까지 정상 상환으로 복귀한 비율은 고작 9%에 그쳤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4,300만 명의 차용자가 총 1조 6천억 달러, 한화 약 2,200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이 급감하며 내수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서카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18세에서 24세의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액세서리나 IT 제품, 의류 등 비필수 소비재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노년층의 소비는 증가세를 보여 세대 간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학자금 상환 부담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18세에서 29세의 신용카드 연체율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매업계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었던 청년층의 소비력 약화가 산업 전반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코파일럿이 1979년 출시된 고전 게임 아타리 2600 비디오 체스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의 논리력과 추론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IT 매체 테크레이더는 지난 9일 해당 실험을 주도한 시트릭스 소속 엔지니어 로버트 카루소의 실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챗GPT가 같은 게임에서 졌다는 사실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최신 AI 기술이 수십 년 된 게임 알고리즘에조차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루소는 실험에 앞서 코파일럿이 아타리는 가끔 이상한 수를 둔다며 주의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결에서는 7번째 턴에 벌써 2개의 폰과 기사, 비숍을 잃고 고작 폰 하나만 잡는 참담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코파일럿은 아타리의 퀸 앞에 자신의 퀸을 두라고 지시하는 등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챗GPT가 체스 게임에서 패한 이유는 체스판의 말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 데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파일럿은 매 턴마다 아타리 체스의 스크린샷을 요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흐름을 기억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AI의 전략은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졌고 결국 코파일럿은 자발적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합니다. 체스는 지속적인 맥락 이해와 미래 예측 능력이 필수인 게임이지만 LLM은 순간적인 텍스트 예측에 최적화돼 있어 장기적인 일관성과 기억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을 AI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에게 AI는 명확한 규칙과 한정된 환경에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고객 상담, 장기적 코딩, 복잡한 법률 자문처럼 일관된 맥락 추적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게임이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방구천 일대에 새겨진 선사시대의 예술이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위원회는 이 유산이 약 6천년에 걸쳐 이어진 한반도의 암각화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바위에 새겨진 고래 사냥 장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그림으로 선사인들의 뛰어난 관찰력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꼽혔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 태화강 상류지류인 반구천 절벽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주 앞면 기준 높이 4.5m, 너비 8m 크기의 바위에 고래,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과 사냥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려 50마리 이상의 고래가 작살에 맞은 모습이나 새끼를 이끄는 어미고래의 모습, 잠수하는 고래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선사시대의 생태와 인간의 삶,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함께 등재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신석기 말기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의 흔적이 겹겹이 남아있는 유산입니다. 동물상과 인물상, 추상적 문양, 삼국시대 이후의 명문까지 약 600점에 이르는 기록은 한반도 선사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보존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특히 대곡리 암각화는 1960년대 지어진 사연댐의 수위에 따라 바위가 물에 잠기며 훼손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문 설치와 수위 조절 등 보존 대책을 준비 중이며 세계유산위원회 역시 모든 주요 개발 계획을 세계유산센터에 사전 통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등재 소식에 50여 년 전 세상에 알려진 이 걸작이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유산이 국제 기준에 맞게 잘 보존 관리되고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문화유산 15건과 자연유산 2건이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선사인의 창의성과 생명관이 깃든 반구천의 암각화가 미래 세대에 더욱 빛나는 유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대홍수로 120명이 사망한 가운데 인접마을 컴포트에서는 전주민 2,200명이 무사히 대피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피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소방서 지붕 위의 사이렌이었습니다. 대참사가 시작된 지난 7월 4일 새벽 과달루페강 하류 지역에서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로 강이 범람했습니다. 인근 커 카운티에서는 어린이 캠핑장을 포함한 지역 전체가 급류에 휩쓸려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컴포트에서는 마을 전역에 울린 단조로운 사이렌 경보가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사이렌은 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곧바로 대피에 나섰고 실시간으로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마을 사이렌이 주민 생명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컴포트는 과거에도 홍수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1978년에는 33명이 숨지는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지난해 주민들은 지역사회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소방서 예산, 지역 전력회사의 지원을 모아 기존 사이렌을 업그레이드했고 이를 미국 지질조사국의 홍수감지 센서와 연동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되며 수동 조작도 가능합니다. 한편 주민 교육도 철저히 진행됐습니다. 매일 정오에 울리는 시험 사이렌에 주민들이 익숙해지도록 수개월간 훈련을 반복했고 실제 경보 시에는 지역방송과 SNS로 긴급 정보를 안내하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모랄레스 컴포트 소방서 부국장은 사이렌이 없었다면 일부 주민은 자고 있었을 것이고 거리의 소방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보 시스템이 재난 초기부터 대응의 속도를 높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홍수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경보 시스템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앞으로 이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경보 시스템이 대형 재난 속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이 사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방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계좌를 보유한 인구는 약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이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어렵고 위험한 것이라 느낍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뉴스 더 개벽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